자, 이제 쟁점이 된 것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하죠. 찬반 토론 파트입니다. 의약품 배달 논란이죠. 약 배달의 닥터나우 서비스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약 배달에 대해서 이게 가능할까, 의약품 배달이 필요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의약 외품이라고 부르죠. 집에서 먹는 영양제나 이런 거 배달해서 많이 먹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허브라고 해서 외국계 그쪽에서 하는 것들을 구매해 가지고 아기 간식 있잖아요. 유아 간식 같은 거 이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건 약이 아닙니다. 근데 이쪽에서 약 배달 서비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약들, 뭐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든지 멀미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겠죠. 약사 입장에서는 약사법 위반이다. 당연히 이제 자기네가 이제 팔 수 있고 수익을 얻는 것들에 대해서 이쪽에서 가져가니까 문제가 되고, 특정 약군 주문이 쏠릴 거다. 당연히 사이즈 큰 데서 이렇게 될 거고, 이거 문제가 됩니다. 약품은 환경시성 약품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과용되게 될 경우 아마 이건 어플 자체에 대해서 중복 확인 시스템 원하면 차단하겠다라는 얘기 했었죠. 처방전에서 이렇게 되고, 3km 배달 제한이니까 영내 약국당에서 하겠다는 제한은 걸었고요. 감염병 한시적 저용해서 지금 감염병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필요하지 않냐. 사람들이 아프게 때 약국 가는 힘들다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의약품 변질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냉장보관 의약품 절대 배달 안 하겠다라고 했으니, 예, 방어가 지금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단하고 약국 부족한 곳과 이런 거 필요, 우리나라 왜 필요해? 약국이 어려운 환자들 다수고 특히 지방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예, 닥터나우 앱 같은 경우는 실제 의사소통, 전화진료, 진료부 수납해서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 시스템인데, 우리가 이제 병원까지 가기 힘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걸 막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행 법상 이제 의약품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것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택배나 퀵서비스 이용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약국까지 갔어요. 약국까지 갔는데 약의 제조나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 거기서 약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그쪽에서 비용까지 다 지불하고 약을 나중에 받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도 원칙상은 불법인데, 약국 입장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온 환자들을 배려해 주는 사례 같은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약의 양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제 합병증이거나 이런 막 한 달치나 두 달치 이렇게 다 가져가야 되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존재하는데, 그거는 뭐 그 약국을 이용 안 하는 게 아니라 약국 입장의 어떤 일종의 편이죠. 그 정도로 해서 진료까지 받고 처방전 다 내고 한 이후에 대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이제 전화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이런 규제 개선에 대해서 이제 배달 지역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나가는 거 굉장히 좀 껄끄러워 하거나, 또는 지금 어떤 감염병이 굉장히 심해진 상황에서 약국 가다가 걸리게 되면 이게 무슨 상황인가라는 것 때문에 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이제 약 같은 거는 기록에다 남습니다. 뭘 구매하고 이런 것들에 중요한 약들이 남기 때문에 이게 규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약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손해본다라는 얘기 절대 안 하겠죠. 바로 뭐냐면 안전보장이 힘들다. 문제 생기게 되면 오히려 이게 의료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라는 걸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민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택배로 이제 수도 없이 여러 가지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약품 배달에 대해서도 지금은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 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에서 지금 민주주의 국가다 해서 자유가 빠져 있고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자본주의는 자유를 지향한다라고 한다면 사회주의는 평등을 지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공부조, 사회보장제도에서 보게 되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있죠. 이런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공공부조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본주의 자유는 개인의 사익을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회 전체의 공익을 중요시 보이고, 공영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지금 우리 많이 하는데 이쪽은 사회나 민영에 대해서 자유가 강조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정의 내리고 생각해 봐야 되고요. 경제영역은 철저하게 시장경제라면 여기서 국가의 개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다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사회교과서에서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영국, 일본 등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민주주의란 말만 쓰지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만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로서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이란 자유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한이기도 하고, 자유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자기 소유권, 셀프 프로퍼티라는 것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민주주의는 그걸 지키는 것이 많죠. 근데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표현 자체에 대해서 자유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자에서 이게 좀 바로 그 윤 전 총장이 이제 발언한 것 때문에 자유가 없어진 국가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코로나 상황과 맞물리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나 대처 방안들, 국가적으로 나온 이 방안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프리덤을 얘기하면서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들을 보자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코로나 환자가 증가되는 걸 맞췄고, 지금은 전부 다 그러한 얘기들을 하지 않고 있죠. 아직도 몇몇의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상황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명히 규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유민주주의나 민주주의냐, 저는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이것을 구분해서 한다는 건 어떤 정치적 논리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만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소중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 역시 소중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달이씩 퀴즈로 마무리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 우리나라 지역 개발도상국에서 여기로 변형됐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개발도상국하고 선진국이죠. 네, 그래서 선진국으로 변경됐고, 국제나 무역개발 UNCTA에 대해서 설립된 일이 이란 사람 우리나라 처음이다. 우리나라 처음 되기 좋아하죠. 이 처음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원래 이렇게 가는 게 당연했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는 개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제 4단계다. 해당 단계 도로 오후 6시부터 몇 명 이상? 2인, 그러니까 4인 이상은 당연히 안 되고 몇 명 이상이에요. 이제 2인 이상이라고 해서 이상이란 개념이니까 3인 이상이란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2명까지는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제 부인이랑 같이 가서 밥을 먹으면 가능한데 아기를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나가서 먹을 수 없습니다. 나가서 같이 먹을 수가 없는 거고, 이제 그래서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는데 최근에 그 2명이 만나서 먹고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나가보질 못해서 밤에. 예,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다 그러는데 왜 제 장모님도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일찍 문 닫으시고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짠하기도 합니다. 예, 3번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초대 공수처장은 바로 이 사람 헌법재단 전 선임연구원, 예, 김지득 연구원이었죠. 예, 그래서 이분이 맡아서 했었고, 물론 초반에 이제 재산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뭐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지금은 무난하게 잘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4번 2000시간 광복절부터 이것이 확대 시행된다. 기존 추석설 어린이날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3.1절 4개 국경일에 적용된다. 대체 공휴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글날도 들어가고요. 예, 크리스마스도 들어가고요. 참 우리나라 크리스마스가 대표적인 명절이냐라고 애매하지만 사람 생각은 다르죠. 자, 5번 이것은 외국인이 국내 기업 경영에 실질적 영향을 행사하며 지속적 경제를 수령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FDI라는 표현을 썼었고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고 실제로 이런 투자를 받아서 운영되는 기업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6번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던 SK 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게 엄청나요. 이 소송 비용 자체가 말도 안 되게 크고요. 당연히 이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가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여기에 투여를 하고 있어요. 자본을 투여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도 우리나라 사람 넷플릭스를 참 사랑하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7번 북미에서 800여 명이 폭염으로 돌연사했다. 이 폭염의 주요인은 정체된 고기압, 제트기류로 묶여진 기압에 밀집된 것이 지붕 역할을 하면서 지열에 되어진 공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열돔 현상입니다. 여러분 고기압이 뭐냐면요. 고기압이 이렇게 위에 있게 되면 하강기류가 일어나요. 저기압이 만들어지게 되면 위로 올라가니까 상승기류, 하강기류라고 하겠는데, 고기압이 위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상승과 하강이 달수 하강이 되게 되면 밑에 있는 어떤 뜨거운 공기들이 다른 데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밑에 눌려버리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저기압이 되면 저기압적으로 공기가 오니까 상승기류가 일어나면서 회오리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우리가 트위스터라고 부르죠. 그런 식으로 열기가 이제 섞이게 되니까 시원해져요. 태풍 같은 게 오게 되면 온도가 이제 떨어지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8번 전 부산시장 권력한 성추행사가 1심에 징역 3년 선고받고 2018년 4번에 그 3전 사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인데 문제 낼 가치는 없습니다. 예, 이름만 알고 하시면 되고요. 9번 우리나라 감사원장 감사원 국회의원 임기. 자, 국회의원 임기. 자, 이거는 뭐냐면 감사원장 감사원 국회의원 임기가 몇 년이냐라는 건데, 여러분 실제로 이제 몇 년인지 다른 것들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국회의원이니까 이 문제는 쉬웠죠. 예, 4년입니다. 10번 이것은 중국 북서쪽에 위치한 자치구, 주민 대부분 무슬림이고 불린론입을
꿈꾸고 있어서 중국 정부로부터 탄압받는다. 예, 신장 자치구에 대한 얘기죠. 신장 위구르, 신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신장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데 예, 발음 그렇게 됐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이것은 1960년 3월 레인이 쿠데타로 군사혁명 정권 수립하고 상권 장악자 반대하며 양건 대학교, 예, 이쪽 미얀마에서 최고의 대학교입니다. 순위가 높지 않아요. 이게 예전에 굉장히 똑똑했는데 미얀마 군부가 시작되게 되면서 이게 우민화 정책이라고 그래요. 이 국민들이 똑똑해지지 않기를 원하는 정책하면서 실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 시를 통해서 이렇게 된 칠칠항쟁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12번 소비자 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변화를 나타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과거의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하기에 무슨 주기로 어떤 주기로 개편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실제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5년마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실제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품목들로 이때마다 조금씩 수정이 됩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13번 2010년 7월 3일 이것도 회원 8,000명이 서울 도심에서 기습 시위를 펼쳤다. 이 단체 1990년 시작해서 전국 노련 전시는 1990년 전국 노동자 대표자의 바로 예, 민주노총에 대한 얘기죠. 민노총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14번 국회는 2020년 6월 29일 이것 특별법을 본회의 통과 여세에 주는 중이던 일부 군인들 제주 사상권의 지나치는 거부하면서 이제 굴령에 거부했기 때문에 다 처단됐었던 거 아까 사진도 보여드렸죠. 여순 사건에 대한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 여순사건 기억하시고 여순 저 어렸을 때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배웠어요. 반란.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다르죠. 군부독재 시대 때 배운 사람이라 저는. 15번 2021년 도쿄올림픽 코로나19로 인해 도쿄에서는 예, 경기에 이제 관중이 없습니다. 무관중 경기죠. 양궁에서 금메달 딴 것도요. 관중이 없는 걸로도 훈련하고요. 또 일본 노래가 막 들리는 것도 훈련하고요. 방해를 하는 것도 훈련하고요. 바람이 막 부는 것도 훈련하고요. 예, 그러니까 참 양궁 선수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진정한 스포츠 선수, 엘리트 선수라는 생각 들었어. 16번 2021년 7월 1일 국회는 중장기적인 교육정책 청산이 수립한 대통령 직속 이것입니다. 법률 제정안이죠. 교육정책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를 꿈꾸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산하에 바로 있게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뽑는 여기서 관련된 사람 자체가 정말 교육과 연관된 사람들 위주로 이제 형성되는 것을 말씀드렸죠. 17번 미국의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 이후 역사인사에 출생한 사람은 베이비 부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라고도 이제 많이 부르고 미국에서는 베이비 부머라고도 이제 부르죠. 경제에서는 높은 교육 수준, 미디어 영향인데 사경원. 이게 원으로 표현하니까 이제 안 와닿죠. 2.3조 달러라고 해석하는데 실제 히스패닉이나 X세대, 밀레니얼 세대 다 포함하게 되면은 4조가 넘을 겁니다. 18번 구조적 결함을 무시한 미국 플로리다주 고급 아파트 절반가량. 솔직히 뭐 고급 아파트라고 하기엔 굉장히 낡은 아파트였고요. 이 붕괴됐다. 그래서 팬케이크 붕괴에 대한 이야기죠. 이 공간이 없어요. 안에서 이제 팬케이크 붕괴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무너졌을 때 어떤 안전지역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예 없어진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구조 자체에 대해서 이런 데 문제가 있나 없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도 점검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19번 서울 인사동에서 혼미점 창제단 시 표기가 반영된 가장 이른 시기에 이것이라고 나오죠. 갑인자. 이제 한글 활자라고 하는데 한글 금속 활자라고 하는데 갑인자죠. 예, 두 가지 다 맞게 할 수 있고요. 조선전기 금속 활자 1600점 같이 나오게 되면서 이때 동국정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20번 경제위기 극복하기 일시적으로 취했던 경제를 다시 정상적으로. 자,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입구 전략 들어갈 때 나올 때는 어떻게?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순전 돌린 것을 출구 전략이라고 부른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번 2021년 6월 3일 KBS가 이것을 기존 월 2,500원, 1,300원 또는 3,800원 인상하는 한 월 1,300원 집마다 예약이 되면은 1,300원이니까 1년 동안 받게 되면 15,000원 정도 더 내게 되겠네요. 국 집마다. 이게 얼마가 될지는 뭐 진짜 2,500, 1,300원이니까 기존에 6,500억 정도였으면은 야 거의 1조를 가져가겠네요. 예. 아무튼 그래서 KBS 수신료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KBS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는 뭐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라 굉장히 화나는 것 중에 하나죠. 22번 이것은 개인별 피부 진단 결과나 선호도 반영에 판매장에서 화장품 혼합 소분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부릅니다. 이 화장품까지 이게 나왔다라는 것이 규격이 아니라 본인이 만든 건데 이거 말고도 이제 맞춤형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23번 대만의 강원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이것의 수급사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노조의 파워 문제가 완성차 업계와 비상이 걸렸다. 바로 반도체가 지금 나오지 않죠.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파운드리 생산되는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도 종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전에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하는 거 반도체, 차량 반도체 굉장히 저가에 낮은 거고 낸드 플래시 반도체는 또 다른 거죠. 24번 이것은 상급 행정기관, 하급 행정기관의 권한행사 지휘하기에 바라는 명령.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라고 했었고 이게 바로 뭐 훈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령에서의 통일기한 목적으로 똑같은 표현을 쓰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25. 임승호 양준씨가 국민의힘 대변 선제 토론 배틀이라고 나왔어요. 이 토론 배틀에서 나는 국대다, 국민의힘 대변인이다 라고 하면서 1, 2월날 국민의힘 입당됐고요. 26번 우리나라 남자친구 월드컵 최종에서 모두 중동팀과 경돌한다. 예, 이렇게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대표팀 감독인데 우리가 이제 김학범 씨도 있고 파울로 벤트도 있는데 올림픽이 김학범 씨고 이쪽은 파울로 벤트 감독이었죠. 그래서 벤토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침대 축구에 이제 버티기 위해서 다양한 안건들 많이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사용어 나머지들 확인해 보죠. 모태펀드입니다. 정부와 기금 예산, 벤처기업, 창업투자자에 직접 투자 안 하고 어떻게 펀드 출자에서 간접적으로 하는 거. 농수산 쪽에도 있고요. 이제 국가에서 이제 다양하게 청년 맞춤 방안에서 일자리 쪽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모태펀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투자자업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들 그래서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육성할 때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고 정부가 이제 예산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규모 자체가 매우 크겠죠. 자, 대체공일법에 대한 이야기죠. 공일에 관한 범위입니다. 강병훈 의원 꺼냈었고 실제로 이제 인터뷰하는 거 들었었는데 굉장히 이제 노력을 했더라고요. 다양하게 이제 반대편 상임위원회 쪽 다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공일에 관한 사항 규정, 휴식권 보장, 그다음에 국민의 공일은 일요일 국경 1월 1일 소요일 전날 기타 등 이렇게 했는데 일요일 선거일 국민회의 지정한 제한 공휴일은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은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날 보통 월요일이죠. 첫 번째 비교는 공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계약 휴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주에 첫 주째 비공휴일로 한다. 다음 몇 명 이상? 5인 이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블록딜이죠. 블록딜 성공은 상반된 주가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반된 주가의 두산중공. 진짜 안 좋았어요. 두산중공 굉장히 힘들었었고 이 블록딜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판매에 대해서 이제 이 주식을 내가 매도할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냥 시장에다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거를 이제 기관이나 큰 선들에게 이걸 넘겨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블록딜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반등한 데가 두산이랑 포스코, 현대차 이렇게 보입니다. 엄청나게 사이즈 컸었죠.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가 시장에서 그 가격에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격을 지금해서 한 방에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렇게 대량으로 한꺼번에 주식에다 풀어넣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블록딜은 한 방에 묶어서 한 방에 가기 때문에 실제 이제 주가에 미치는 경우가 별로 없게 되겠죠. 그래서 주자, 매수자 입장에서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를 이야기하게 되고 당연히 이런 거래가 있게 되면 그냥 주인만 바뀌게 됩니다. 그 가격에서 시간의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삼성물산은 오히려 이렇게 다운된 거 보이죠. 삼성물산은 근데 이게 대주주 입장에서 뭐 이재용 씨 입장에서는 뭐 회사를 이제 가져가서 주주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것 중에 하나고요. 눈치챘으면 안 샀겠죠. 현대 미포조선도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딜 방식 매각 같은 경우 실제 여기서 이제 하게 되면은 이 주가 자체가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떨어진 사례도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실제 우리가 어떤 것을 먹게 됐을 때 거기 나와 있는 게 유통기한이에요. 유통기한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먹을 수 있는 기한이 훨씬 더 길어요. 50일. 다만 개인적으로 집에서 우유 먹을 때 여기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냉장고에서 껐다 뺐다인데 이 집 개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통 여기까지 간다고도 합니다. 유음료는 보다시피 이제 11주에서 30일이라고 나와 있죠. 액상커피에 대한 이야기인데 소비기한이 이렇게 먹어라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뜯었을 때죠. 유통기한을 채우고 30일 더 먹을 수 있고 슬라이스질 70일 더 가고요. 달걀 20일에서 25일 정도 더 가는 45일 먹어도 되는데 실제 달걀은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사람들 먹죠. 두부는 90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뜯지 않았을 때 관리만 잘하면 이렇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다른 것 때문에 잘 썩더라고요. 3일에서 20일인데 이렇게 안 해서 냉장이 아니라 냉동으로 보관하면 이렇게 하고요.
생명 같은 경우는 면마다 종류 다른데 이렇게 되고 냉동반도 25일 더 가능하다. 다 냉동 보관인데 여러분 보다시피 냉동 보관 1년 넘게 두고 먹으시는 분들인데 그럼 안 됩니다. 냉동고 안에서도 충분히 어떤 세균이 번식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소비 기한을 표시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나 음식물에 대해서 쉽게 버리고 있다라는 거고 이 소비 최종 기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행해야 포기하는 것들이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이 쉽게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우리를 위해서는 더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예, 여기 잘 안 보이시면 읽어보. 여기 안 누우면 어디서 누워요? 다른 데는 못 눕게 하고 비가 떨어지는데 영화 갈 데 없어요. 여기서 탕핑 할 거예요. 바로 탕핑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는 사람이에요. 취업이나 결혼을 없이 집에서 이렇게 되고 일본 같은 경우 뭐 니치족이란 얘기도 있었고 캥거루족 같은 얘기도 있었죠. 알바로 기본만 벌면서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이렇게 누워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신조어죠. 우리나라도 이제 약간 뭐가 있어요. M4 세대라고 하면서 이제 결혼이나 연애나 뭐 집을 사거나 취업 같은 거 그냥 포기한 사람들, 출산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탕핑족이라는 게 중국이라는 데가 취업하기도 힘들 뿐더러 더군다나 이제 물가 자체가 지금 굉장히 경제 성장이 7% 넘는지라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탕핑족에서 편안하게 살다 죽을란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 입장에서 보자면 당연히 이렇게 되면 경제 활동 인구 자체가 활동을 잘 안 하게 되고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산이 많아지면 문제긴 합니다. 영국의 복지병도 이렇게 해서 나타난 거긴 하는데 최근의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의식을 바뀌고 건실하게 살아라라기보다는 본인 책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심프리 이벤트라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광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심이 뭐냐면 세컨 번호라고 해서 또 다른 번호가 있고요. 외국에 갔을 때 여러분 외국 여행 간지 너무 오래도 기억도 안 납니다. 유심칩 갈아 끼거든요. 유심칩 갈아 끼게 되면 그쪽에서 쓸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나 뭐 어떤 이 데이터를 이제 일정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제는 갈지 않고 이제 이심 자체에다 집어넣은 이심이라 그래서 유심을 안 넣고 1년 번호 자체를 그쪽에서 인식하게 함으로써 미리 비용을 어느 정도 내게 되면 쓰는데 보다시피 음성 배포 문자 100건이 빵원이에요. 1G까지 데이터 쓰는 것도 6개월간 이렇게 4,950원 무료인데 물론 처음 썼을 때지만 이거 이상 쓰게 되면 당연히 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와이파이 도시락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썼었어요. 그래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뭐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 한국처럼 그렇게 와이파이가 그렇게 잘 된 나라가 드뭅니다. 드물기 때문에 이제 그게 거의 필수적으로 이제 저는 했었던 것 같고요. 이벤트 기간 내 이걸로 하게 되면 6개월간 요금제 지금 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많은 회사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이라 그래서 또 다른 번호를 부여받고 여기에 대해서 외국에 와서 그냥 쓰게 되는데 아이폰 12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안드로이드도 거의 다 이제 도입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거 이제 국민적 관심, 스포츠 관심사나 이런 거에서 모두 함께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뭐 박세리 뭐 골프라든지 박찬호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뭐 어디가 사서했지만은 이 무료 지상파 채널에서 중계권을 가져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쿠팡 플레이가 이번에 그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포기한 이유도 여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구 최소 95% 이상 시청할 무료자 지상파 방송의 보편적 시청권이다. 그룹 A, 그룹 B 분류하고요. 국가적인 스포츠 이벤트나 트루즈 브랑스나 이런 것도 이탈리아나 호주, 뭐 덴마크도 있고 노르웨이 다양하게 이 보편적 시청권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시청 범위 90, 75% 나눴는데 동아기 올림픽도 있고요. 예전 WBC 올림픽 베이스볼 야구 경기 같은 거 이제 국가 경기 일본하고 싸운 거 이런 거는 이제 국가에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들의 방통위의 형결입니다.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개념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자, 국내 주요 변이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델타형 인도 지금 들어와서 굉장히 많아졌죠. 이익 경로 단행이 해외 유입 많았었고 국내 감염도 있습니다. 해외 유입 말도 안 되게 늘어나고 있죠. 신규 확진자. 근데 최근에는 워낙 내부 국내 감염이 많다 보니까 해외 감염이 없어 보여요. 근데 해외 감염에 대해서 왜 못 막나요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에서 외국에서 걸려서 그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유입이 안 되면은 이제 안 들어가는 공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있고 저는 왜 외국인을 받을까가 아니라 우리도 외국 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네. 그린워싱 7가지 죄악
그린워싱이라고 나왔죠. 그린워싱이 뭐냐면 사기치는 겁니다. 마치 환경보호라 인척하면서 사기를 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상충 효과 감추고 증거불충, 애매모호한 주장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게 유해 상품인데 유해 상품이 아닌 척 속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ESG 펀드도 사실은 이제 뭐 알고 보면 일반 펀드와 똑같이 마치 환경 펀드인 양에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월별 한국 투자 미국 주식 거래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밈 주식이라고 부르죠. 분위기상 지금 유행이라서 막 사는 것 중에 하나인데 테슬라 진짜 많이 사는 최근에 AMC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임스톱 같은 것들. 애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해외 주식 계좌 만들면 요새 뭐 테슬라나 애플 같은 거 6,000원 정도 주겠다. 한국투자증권 이제 이벤트인데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주식을 잘 알지도 못하고 마구마구 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주식은 코인보다 낫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은 뭐 테슬라나 애플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질 회사가 아니죠. 애플은 특히 브랜드 자산가 7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망할 거다라고 생각하기 힘들고요. 어떻게 보면 삼성보다 더 안전할 수 있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밈 주식은 우리가 그 정보라기보다는 그냥 유행하는 주식을 따라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GTX에 대한 모양인데 속도 보세요. 9호선 900이 40적 8이고 경전전철이었는데요. 쭉 가면 ITX인데 동탄 GTX 보세요. 113.4km입니다. GTX 속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트레인이라는 말 붙여 엄청나게 빠른 철도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정착이 많아질수록 그거에 대한 혜택은 적어질 수 있는데 일종의 광역 급행 철도에 대한 얘기죠. 이 GTX D 노선에 대해서 결국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게 되고 논의가 안 되면서 김부선, 부천까지만 연결하는 거 받게 됐는데 결국에 여기서 이제 보자면은 광역 급행 철도에 대해서 지금 모든 데서 이제 혈안이 돼서 유치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서울시 보궐선거에서 이걸 제안했었는데 될 리가 없죠. 예. 특별현장을 위한 인가사유입니다. 여기 보면 재해재난, 임명보호, 돌발 상황 발생은 업무와 폭증, 국가노동 경제력 강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별한 사정에 최소한 기간으로 연장 근로에 대해서 허용하지 아무 때나 하지는 않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죠. 이것도 윤석열 전 청장이 이제 120시간 그런 얘기해서 이건 잘 몰라서 실수한 건데 예,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땐 근로자 동의를 통해서 일을 더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일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어떤 시험이 바로 너무 급박하게 다가와서 특별 스페셜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학교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당연히 특별 상황, 특히 지금 의료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죠. 자, 중대재해기벌처벌법입니다. 여야 합의가 다 된 거고요. 1명 이상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우선 돌아가고 여기서 이제 학교시설 처벌 대상 제외하겠다. 사업장 범위는 사망사고 시 10억 원이야 50억 이하 벌금. 지금 뭐 김영육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이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이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건에 대해서 이게 처벌 불가가 떨어졌었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뭐 해운 업계에서 있었던 사고나 기타 등 평택항 사건이나 뭐 이런 거 보시게 되면 지금 법인에서 일하는 거에서 너무 이제 손을 놓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벌법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 통과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덴셜 스터핑이라고 나왔는데 무작위 대입이죠. 지금 여기서 해커 입장인 정보 수집합니다. A사 크리덴셜 들어간 다음에 무차별 대입 로그인 해가지고 하는데 당신의 지금 계정 자체가 로그인의 흔적이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것 중에 사이버 범죄에 대한 얘기가 있죠. 사생활 침해나 금전적 손해라든지 또는 이제 좀비 PC나 이런 거 또는 이제 랜섬웨어라고 하죠. 안에서 이제 여러분의 파일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보를 가져와서 다른 데다 들어간 다음에 등록된 포인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나 이거 바꾸라고 자꾸 하게 되는데 이제는 뭐 중요한 거는 2차 인증을 다 하게 하고 있죠. 자, LTV, DTI, DSR입니다. DSR 지금 이번에 7월 달에 시행돼서 나오죠.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을 모든 연체만 연소득을 나눴다. 그래서 DSR 범위가 네가 가진 연소득이 얼마에 따라서 대출 범위가 나누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LTV 같은 건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가치에 대해서 하는 거고 DTI는 빌리는 사람 대국 대출원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 내가 지금 이 DTI가 얼마이냐라는 기준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자면은 이제 기존 DTI는 기존 대출 이자까지만 포함했다면 여기다 원금 상환액까지 같이 포함하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뉴노멀이죠. 여기 뉴트렌드, 뉴스타트, 새로운 시대, 새로운 트렌드, 온라인 학술 교류, 인공지능, 디지털, 진료 방식 변화, 비대면, 새로운 삶. 이 뉴노멀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얘기하고 있어요. 시대가 변화하게 되면서 새로운 노멀이 등장하는 새로운 표준에 대한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도 해요.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의 틀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새로운 표준, 새로운 보통이란 단어보다는 새로운 일상, 새로운 기준, 이전과는 다르게 바라봐야 되는 이런 것들 중에 하나죠. 요새 애들은 참 공부를 안 해가 아니라 요새 애들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그걸로 판단해야지 그것을 과거의 사례로 평가해서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못됐어, 착해, 키가 커라든지 이런 거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싱가포르 리세는 처리가 여기 있을 때 일상 보게 돼서 뉴노멀 로드맵인데 이게 뭐냐면 위드 코로나죠. 코로나 함께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표준을 제시하게 되면서 나와 있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필요하죠. 자, 58 세대입니다. 우리 OPPA라고 오빠라고 있었네 예전에. 지금 없어요. 오빠는 좀 다릅니다. Old People Lead Active Lives. 그래서 활기찬 인생 살아가는 신노년층.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화려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58년생 개띠라고 하는데 많이 젊으신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딱 62세, 63세 이렇게 되는데 모든 보석에서는 보석 58처럼 이제 많은 삶의 편린들을 겪어오고 살아오게 되면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직업, 취미, 여가 활동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다양한 업종들 일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건데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주 고객층이라 그래서 바뀌어야 될 게 단순히 20, 30대 트렌드들을 할 게 아니라 바로 이 58세대를 공략해야 된다는 전제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내용 봤고요. 나머지 시사상식 기출 문제 저희 또 시대고시가 준비한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고 확인하시고 다음 강의 클릭하시기 바랍니다.